안녕하세요. HLB의 외국인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7일만 해도 12.89%였는데 13%가 되더니 최근에는 14.84%까지 올랐습니다. 대략 15%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순매매량도 보면은 계속해서 순매수가 연속으로 6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숏커버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은 5월 3일에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3월달에 시작하기로 했었던 것이 한 달 보름 정도 연장이 된 건데요.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건데 사실상 전면 재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은 홍콩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소형주는 공매도를 금지하되 중대형주에게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공매도 금지의 역사를 보면은 2020년 3월 16일에 6개월 연장, 그리고 또 6개월 연장, 그리고 이번에 한 달 반 정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부터는 총 350개 중대형주가 공매도 재개됩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주식 공매도 개미는 못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자도 주식을 빌릴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공매도를 한 개인 투자자의 계좌 수는 6,400개니까 개인 투자자도 나름대로 공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점이 개인과 기관의 불리함이랑 유리함을 결정짓느냐? 공매도는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랑 개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대주거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대주거래가 전자보다 대여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대차거래는 대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인 반면에 대주거래는 대여기간이 30일에서 90일에 불과합니다. 90일로 해봐야 최대로 3개월이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빌릴 때는 최대 1년까지 빌릴 수 있지만은 개인이 대주거래로 빌리게 될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는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대차거래는 1에서 4%, 대주거래는 통상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대주거래를 할 경우에는 길어야 3개월에 이자는 또 5%로 굉장히 비싼데, 기관이 하는 대차거래는 1에서 4% 수준으로 최대 1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불법 공매도 제재 내역. 불법 공매도는 한국에서 무차익 공매도를 말하게 됩니다. 국내 증권사도 있습니다. 역시 많은 것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노란색이랑 주황색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많이 당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2000년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금지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주식매매 시스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매도, 차익 공매도, 기타 공매도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반 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차익 공매도는 실제로 빌린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공매도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따지지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기타 공매도로 선택한 다음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거를 따지지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가 기타 공매도로 선택하고서 무차익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에서 대차 거래 내역을 보관하게 하는 그러한 개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나중에 대차했던 내용들이랑 거래 내역을 비교해보면은 실제로 차익 공매도였는지 무차익 공매도였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증권사들일까? 2월 4일에 공매도 94.7%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데 94.7%면은 엄청 높죠. 외국인 증권사에서 또 적발이 많이 되고 처벌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한국거래소 공매도 포털에 따르면은 공매도 잔량 대량 보유자를 신고한 기관 투자자가 133개라고 합니다. 여기 한국거래소에 들어오면은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 메뉴 중에서 공매도 통계가 있습니다. 공매도 통계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매도 종합 정보도 볼 수 있고 공매도 잔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보면은 코스피에서 누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역시 클릭해서 조회를 누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대부분 다 이름을 들어보면은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외국계 증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3개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국내 기관은 6개라고 합니다. 메리츠 종금, 안다즈 자산운용, 한양증권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127개가 모두 외국인이다. 127 나누기 133 하면은 95%가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공매도가 LP, MM 이런 걸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외국인 공매도 포지션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사상 최대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 하나로 100조 원이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한 상태인데 어제는 2%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프 베이저스가 CEO에서 물러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프 베이저스가 왜 CEO에서 물러날까?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프 베조스는 57세로 은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은퇴한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CEO에서 내려왔는데 일은 계속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왜 내려왔을까? 그것은 민주당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에 맨날 불려가서 시달리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아마존은 반독점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노조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매일 불려가는 게 귀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앤디 제시 신임 CEO를 앉혀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설립일이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설립된 지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기업인데요. 세월이 빠르죠. 시가총액이 무려 2000조입니다. 자, 그래서 마켓캡을 봐도 1.67T라고 적혀있습니다. 보통은 B라고 적혀있는데 아마존은 트릴리언이라고 하는데요. 1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7조 달러, 하나로 2000조가 됩니다. 직원 수가 80만 명. 그래서 베이조스는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면서 미친듯이 일했고 우린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기 실적 발표하는 2일에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 올해 3분기에 CEO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라고 한다면은 2021년 7, 8, 9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CEO였던 앤디 제시입니다. 53세고요. 그래서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빅테크 수장을 꿰찬 것은 클라우드 전문가들입니다. 클라우드가 대세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으로 선언했다는 의미. 자회사 AWS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도 있죠. AWS가 전체 매출에서는 10%지만은 전체 영업이익에서는 비중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클라우드라는 것입니다.